차라리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 29살이던 2016년 12월 25일 언제나처럼 정신이 나가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아침 일어나 보니 제가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구보다 노력하며 살았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또래들보다 월등한 성적을 유지했고 인류대학을 거쳐 대학원에 진학했으며 이제 곧 의사가 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엘리트가 병원에서 가운이 아닌 환자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냉면 그릇에 소주를 마시는 분이었고 아버지 역시 주말마다 포금을 하여 가족들을 밤새 못 자게 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와 또 행패를 부리니 엄마가 1살 어린 여동생과 저에게 아빠를 묶으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로 끙끙대더니 취한 채로 바지에 소변을 보았고 그 오물을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동생이 울면서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빌어도 보고 취한 아빠를 때려도 보고 울고 불고 해보았지만 아빠는 술을 그만 마시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싸우면 소주 2병을 머그잔에 따라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마셔버리는 아빠의 모습에서 저는 아빠에 대한 원한과 증오심을 오랜 기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첫 술을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마셨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의 언니가 사온 맥주를 처음 마셨는데 밤새 춤을 추고 기분이 좋은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항상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던 내가 이토록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 것이 처음인 듯 했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까지도 행복감을 느낀 것을 기억합니다. 이 뒤로도 술자리에 참여할 기회가 되면 항상 참여하였고 저는 술을 마시면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첫 일주일 동안 매일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리가 멍투성이가 되어도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잘 마신다는 칭찬을 받을 때 술자리에서 내가 빛나는 느낌 때문에 그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성의 관심도 항상 갈구하던 사랑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더욱 술이 좋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쯤 저는 이제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술을 이기지 못해
술자리에서 진상을 부린다거나 싸움을 거는 등 예전과 다른 주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을 했을 때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만 술을 마시면 주사를 덜 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내가 저지르는 실수들은 나날이 더해만 갔고 수치심으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기피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해서 마셔야 했기에 매일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피처, 그 다음에는 맥주 피처 하나와 소주, 그리고 과일 소주에서 29살이 되던 해에는 매일 소주 3병 이상을 마셔야 하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무시받지 않는다던 오기와 뛰어나지 않으면 부모에게서 버려질까 두려워 열심히 하던 공부 역시 술 앞에서는 뒷전이었습니다. 학점은 항상 바닥을 기며 수업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며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씻지도 않고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저는 저의 문제들이 술로 인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를 괴롭혔던 아빠, 불행한 성장 배경, 내 아내의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내가 괴로운 것이지 술이 나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과 증세, 금단 등에 대한 의학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로 자가 진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감금될 때까지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 매일 술을 마셨고 급기야 술 취한 아빠와 서로 술 취해 폭언과 욕설을 주고받고 술에 취해 가족들을 구타하고 수많은 자살 시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방에는 박스와 소주병이 매일 쌓여갔고 학업은 이어나갈 수 없었으며 중요한 국가시험 전 술에 취해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병원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점점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빅북의 경험담을 읽을 때 정말 저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참 신통방통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업들을 듣다 보니 마음속에 하나의 희망이 생기더군요. 아, 정신병은 치료할 수 없지만 알코올 중독은 치료가 가능하구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 마시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예전처럼 살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조금의 방향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5개월의 입원 기간 후 퇴원과 즉시 저는 AA 모임에 찾아가 경험담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 알코올 중독자 윤입니다. 저 오늘 퇴원했습니다. 술 끊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했고, 이제 단주 6년을 지나 7년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선생님을 구했고, 고집 세고 오만한 제가 술을 끊으면 더욱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에 제안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니 1단계에서 저의 술 문제를 마주할 수 있었고, 2, 3단계를 통해 겸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인생을 내가 이따위로밖에 살지 못했다면 주권을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차라리 넘겨주자 라는 생각으로 모임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4, 5단계에서는 나의 어릴 적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털어놓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장 힘든 부분은 이기적인 자신이 남에게 끼친 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내가 끼친 만행을 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회 속에서 정말 변화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창한 미래가 있던 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던 부모의 마음. 딸이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술 마시지 말라고 울면서 빌고 때리고 따라다니던 부모님의 찢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이 그제서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역시 나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면 아빠도 술을 끊을 수 없었겠구나. 아빠도 정말 많이 아팠구나. 라고 생각하니 과거에 대한 용서와 놓아줌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오물을, 커서는 제가 술에 취해 피로 물들여 놓은 이불을 빨던 여동생에게 9단계 보상을 할 때 저는 가장 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동생은 제 보상을 다 듣고 마지막에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더욱 미안해. 언니가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항상 언니 뒤에서 언니를 사랑할 거야. 언젠가는 언니가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들으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9단계 후에는 나는 이제 나의 삶을 평생 보상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를 마친 후에 저는 교수님들과 학우들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고 국가고시를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받아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맑은 정신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저는 저의 과거를 되돌아 보았을 때 제가 만약 그 막잔을 놓지 않고 술 취한 상태로 의사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해를 끼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이 주어진 저의 삶이 어떻게든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전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이 아닌 자신감 넘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증가한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함께 단주하고 계시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윤씨 집안의 평온이라는 단어를 경험하는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주는 지식으로도 의지로도 착한 심성으로도 하는 것이 아님을 단주를 해가면서 점점 느낍니다. 술에 대한 갈망, 그 공허함의 자리를 위대하신 힘, 프로그램, 그리고 모임으로 채워나갈 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술이 빠진 자리를 더욱 큰 감사함과 보람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경험을 통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